2017년 4월 24일 밤 11시경 대만 타오이안에 살고 있었던 펑 부인은 잠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.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그녀의 딸이었어요. 엄마, 나 오늘 일이 밀려가지고 야근해야 될 것 같아.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. 당시 30살이었던 딸 펑린셰는 로펌 보좌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녀에게 야근은요,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. 당연히 엄마 또한 딸의 이런 야근 소식 익숙했습니다. 아이고야, 네가 고생이다. 그래, 우리 딸 조심히 일하다가 들어와.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. 내 딸이 아직도 안 들어왔네. 더 기다렸어요. 저녁이 됐습니다.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네. 이때까지 한 번도 야근해도 이렇게까지 늦은 적이 없는데 바로 전화했죠. 그런데 전화 연결도 안 돼.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랬더니 회사 왈, 오늘 펑린셴 출근 안 했는데요? 아니, 어젠가 엊그제 우리 딸이 회사 야근한다고 그러고서는 연락이 딱 끊겼거든요? 그랬더니 회사 왈, 에? 야근이요? 요 며칠 우리 회사 야근 없었는데? 와, 이게 무슨 말이야. 내 딸은 분명히 야근한다고 했는데 그럼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잖아요.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 엄마는요, 다급한 마음에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아무도 몰라. 펑린셰는요, 이때까지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회사에 무단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불현듯 한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. 생각해보니까 요 근래 한 이틀 전인가? 딸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되게 우울해하던 모습. 한 번은 늦은 밤에 딸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온 적도 있었다고. 혹시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? 왜 나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지? 오만 걱정이 되기 시작한 엄마는 바로 이틀 뒤인 4월 2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.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바로 CCTV부터 뒤져요. 확인 결과 4월 24일 저녁 11시가 조금 넘어서 집 근처에 있던 그녀 택시를 탑니다. 그 후 웬 중년 남자랑 같이 어느 시내의 편의점에 나타나요. 이때 이 둘의 모습이요, 약간 이상했습니다. 화면 속의 이 남자 펑린셴의 머리를 막 만지면서 허리를 감싸면서 되게 스킨십을 해. 그런데 이에 반해 펑린셴의 반응이 약간 이 스킨십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, 뭔가 약간 어색하고 불편해 보여. 둘이 커플이 아닌 것 같아. 경찰은요, 펑린셴의 엄마 도움으로 두 사람의 채팅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 대화 내용이 너무 예의 바른 거예요. 보통 연인 간의 대화는 막 다정하고 애칭도 부르면서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 두 사람 무슨 초면인 사람들처럼 예의가 이렇게 바를 수가 없어. 네네 거리면서. 그리고 둘, 돈 얘기를 엄청 하네. 이 둘, 무슨 사이지? 계속해서 CCTV 속 이 둘의 모습을 쫓아가던 경찰. 펑린셴이 이 남자와 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확인합니다. 바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뒤지죠. 이 엘리베이터 안 이 두 사람은요, 6층을 누르고요. 6층에 도착, 어느 한 집으로 쏙 들어가요. 그 후 이게 끝이에요. 펑린셴이 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정확히 찍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. 이 남자가 수상하잖아요. 바로 해당 아파트 출동, 집 쳐들어가요. 펑린셴 이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런데 이때 이 현장에 펑린셴의 엄마가 같이 있었대요. 두근두근 거리면서 경찰이 초인종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엄마가 휘청하는 거예요. 이 모습에 경찰이 놀란 겁니다. 어머니 괜찮으세요? 이 경찰의 말에 그녀의 엄마가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경찰은 그 자리에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. 이때 이 엄마 왈, 여기 제 딸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방금 딸 머리가 여기 현관문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. 이 말은요, 당시 경찰을 경악하게 했습니다. 여튼 경찰 바로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. 아무 대답이 없어. 문을 두드렸습니다. 아무 기척이 없어.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? 갑자기
딸깍. 안에서 누군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. 이 소리에 경찰, 안에 100% 누군가 있다 확신하는데 이 순간 아파트 경비원이 다급하게 달려옵니다. 그리곤 하는 말. 큰일 났어요. 지금 아파트에서 누가 떨어졌어요. 놀란 경찰 바로 1층으로 달려 내려갔더니 웬 남자가 바닥에 추락해 쓰러져 있네. 확인 결과 그 사람은 지명 수배자였던 리 랭쿤이라는 남자. 경찰이 애타게 문을 두드렸던 6층의 집 주인이었습니다. 경찰은요, 이 리 랭쿤과 CCTV 속 이 남자의 인상착의 등등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 같은 사람이네. 마지막으로 펑린셴 그녀를 만난 사람 리 랭쿤으로 추정해요. 그런데 이 남자가 지금 투신했어요. 그녀는 이 남자 집에 들어간 후 사라져 버렸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싹 들죠. 리 랭쿤 이 남자는요, 전과자로 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1995년 10월 자기 짜증난다면서 같이 살던 룸메이트를 화장실에 가두고 죽이고 토막낸 거예요. 그 후 도망가려던 그 순간 여자친구가 이를 발견,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. 이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.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남자는 왜 이 아파트에 버젓이 사회에 나와 살고 있었던 걸까? 무기징역을 받고 한 몇십 년 감옥살이 하다가 가석방이 된 거예요. 불과 사건 벌어지기 얼마 전에. 가석방 돼서 나온 지 채 얼마도 안 돼가지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. 음주운전으로 또 걸렸는데 이때 도망간 거예요. 그래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습니다. 리 랭쿤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 집안에서 사라진 그녀의 코트, 그녀의 신발, 그녀의 핸드폰, 열쇠 등등이 다 나옵니다.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그녀는 안 보여. 조사 결과 이 둘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달 정도 교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교제하던 이 한 달 동안 펑린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빌렸어. 왜? 왜 돈이 필요했던 거지? 그렇다면 혹시 빌린 돈을 갚기 싫어 일부러 잠수 탄 건가? 도망갔나?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나? 사건의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은 용의자 리 랭쿤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펑린셴은 증발하듯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. 와, 이거 뭐야? 경찰은요, 리 랭쿤의 집을 수색하다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. 아니, 집 전체가 좀 어수선했어요. 엉망진창 어질러져 있었는데 딱 한 군데 화장실만 깨끗해.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. 화장실만 깨끗하다는 건 이 리 랭쿤이 의도적으로 화장실만 청소했다는 말이죠. 왜? 바로 화장실 정밀 조사 들어갑니다. 그 결과 화장실 배수구에서 작은 혈흔이 하나 나와요. 누구 피? 펑린셴의 피였습니다. 이는 화장실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죠. 일종의 폭력이랄까? 살인이랄까? 또한 경찰은 리 랭쿤의 옷 작은 주머니에서 커터칼 하나도 발견합니다. 이것도 검사해 봤더니 피가. 이때의 피는요, 칼날이 아닌 칼을 손에 쥐는 칼자루 부분에서 발견됐어요. 칼날의 앞부분은 뭔가 깨끗하게 세척한 듯한 고의로 증거를 제거한 것처럼. 설마 리 랭쿤 그가 그녀를 죽인 거야? 경찰은요,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건물 전체 정화조와 수조부터 집안의 냉장고에서 천장까지 인간의 유해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다 뒤져요.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. 와, 너무 안 나오니까 안 죽였나? 펑린셴 살아있나? 돈을 많이 빌린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진짜 어디 도망갔나? 경찰은 이 아파트 건물 플러스 그 주위 상가 CCTV까지 다 뒤집니다. 그 결과 이상한 리 랭쿤의 행동을 포착해요. 펑린셴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.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 5시쯤에 리 랭쿤 혼자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때 그는요,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.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양쪽을 막 살피는 듯이 쓱 앞으로 나갔다가 1분도 채 안 돼 바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요.
이때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2시간 정도 더 흘러 아침 7시쯤 출근하려고 나온 건지 집에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때 그의 손에 뭔가 들려있어요. 약간 여행 가방 같은데 이 가방을 자기 오토바이에 싣습니다. 그리고 출발하는데 어라? 이놈이 가는 동선이 조금 이상해. 계속 인적이 드문 길로만 가는 거예요. 논이라든지 외진 연못가라든지 심지어 큰 도랑 근처까지. 근처의 모든 외진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. 딱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경찰, 이놈이 돈 동선 그대로 다 수색해요.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. 경찰은요, 이때 이놈이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. 이걸 회사에 들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회사 동료들한테 이 여행 가방에 대해 물어봤어요. 그런데 동료들 말, 이런 가방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이놈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는데 이때 들고 나갔던 여행 가방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이놈이 또 집안에서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나와요. 이 2개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. 이 큰 2개의 봉지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는 쓰레기 수거차에 던져버려요. 와, 이것도 느낌이. 이에 경찰, 쓰레기 소각로까지 다 뒤집니다. 하지만 이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경찰은요, CCTV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놓친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건물의 출구 입구부터 주차장 뒷문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. 혹시나 이쪽으로 CCTV를 피해 몰래 나갔을까봐. 하지만 며칠을 뒤져도 그녀가 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 포착되지 않아요.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추정했을 땐 펑린셴 야근한 그날, 이 남자와 함께 이 집으로 들어간 그날 불행한 일을 겪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남자는 이미 토막 경험이 있는 놈이에요. 처음이 힘들지 2번이 힘들겠습니까? 늘 하던 대로 죽이고 토막을 또 냈고 여행 가방에 이제 몇 개 담고 비닐봉지에 몇 개 담아 처리했어요. 그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자기 지금 무기징역 받았다가 가석방 받은 상태에 수배 상태이기까지 했어요. 여기서 내가 이 범죄로 또 잡혀 들어가면 형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? 나 평생 진짜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받아 죽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. 그러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. 이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까지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. 몇 달 동안 추적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아내요. 도대체 시신을 어떻게 어디에 처리한 건지, 혹시 그녀 살아 어딘가에서 도망 중인 건지. 시간이 지날수록 이 펑리션의 엄마, 이 엄마의 마음은요 타들어갔어요. 일부 사람들은 우리 딸 스스로 돈 갚기 싫어 가출한 거라고도 하는데 우리 딸 절대 그럴 애 아니에요. 돈 때문에 힘들었으면 나한테라도 얘기했을 거예요. 이렇게 행동할 얘가 절대 아니라고.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 엄마는요,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인 2017년 7월 10일 오후 8시경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. 너무 답답하니까. 이때 무속인은요, 뭔가 지금 되게 추운데 아무래도 펑린셴 살아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녀의 시신 위안즈 대학교 뒷산에 땅에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 리랭쿤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모두 남자 같습니다. 이 무속인이 한 말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? 이 엄마는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한테 이 말을 전달합니다. 그리고 경찰 또한 너무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이 말한 대학교 뒷산 다 뒤져요. 그런데 진짜 산 중턱까지 수색했을 때 경찰 한 명이 소리 지릅니다. 여기 찾았습니다. 와, 설마. 노란색 마대자루, 그 안에서 뼈 무더기가 발견된 거예요. 진짜 순간 현장에 있던 경찰들 다 깜짝 놀랐대요. 진짜 무속인 말대로 이 산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? 아니요. 이 뼈들 조사 결과 사람 뼈가 아닌 걸로 나와요. 펑린셴이 아닌 거예요. 이거 뭐야?
강력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리랭쿤까지 사망해버리면서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. 시신 역시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.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? 리랭쿤이 죽인 게 맞다면 왜 그녀를 죽였으며 그녀는 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걸까요? 왜 그날 엄마한테 야근도 아니면서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를 만났던 걸까? 가해자, 피해자 모두 지금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해결되긴 어렵지 않을까. 그녀의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늦더라도 꼭 이 모든 의문들이 풀릴 수 있길.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? 그래서 오늘은 몸이지 미제 사건 하지 말라니까 또 가지고 왔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이거는 범인 보이잖아요. 봐주세요. 오늘은 펑린셴의 실종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